미국 쪽에서 이제 추가 반도체 쪽에 규제를 하는데 반도체 쪽에 여기가 아니죠. 예, 반도체 쪽의 규제는 HBM하고 또 GAA 그러니까 이쪽 다 규제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요즘에 반도체 자립을 하려고 무지 장비 쪽을 막 흡수에다가 뭔가를 하려고 돈하고 투입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하도 저렇게 나오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고 사양 쪽으로 나가는 이제 선자 공정 같은 경우도 이제 딱 제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국내 업체들의 호재냐 악재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막 준비를 강하게 했던 쪽은 아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많이 이 관련된 쪽으로 매출이 많이 나온 회사가 국내에서는 없었는데 혹시나 반도체 중국 쪽으로 그러니까 계속 좀 모멘텀 살아나면서 나왔던 장비 회사들은 약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화되는 게 계속 벽을 쌓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매출 쪽에 영향이 있는 회사들은 약간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만큼 그러면은 이쪽은 성을 쌓고 계속 독주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들은 뭐 나쁘진 않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중국에 변할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 대한 흐름들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오늘 이제 D-Day죠. 그래서 미국 시장 변화가 어떤 식으로 나오나라는 쪽인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주들이 빠져요. 금융주들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첫 번째 나왔던 게 어제 피치에서 경고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피치에서 경고한 게 오피스 시장 내년보다 더 안 좋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그렇죠. 내년은 더 악화된다. 신용평가기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제 나왔던 것 중에서 기사 중에 뉴욕에 있는 오피스가 판매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쭉 매각해 나가는 흐름인데 마이너스 67%에 팔렸대요. 야, 이 정도로 헐값. 대표님 가서 하나 사시죠? 응? 가서 사죠. 삼성전자에 물려서 안 돼. 아이고, 야, 이거 그만 좀 올라오면은, 예. Where is my office? 내가 살 예. 능력은 되는데 삼성전자에 물려서 안 돼. 예. 예. 그러면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 좋은 주식에 불리셨네요. 예,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음으로 양으로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CRE에 대해서는 뭔가 걱정이 된다 이랬던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 쪽에서 약간 부담감이 가는 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걸 만약에 확대해서 생각한다. 조만간 금리 내릴 거야. 그러면 금융주 입장 쪽으로는 약간 부담이 되는겠죠. 금리 플레이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IB 쪽의 활동으로 강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담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플레이가 고금리에 대한 플레이가 좀 많이 위축된다라는 쪽으로 봐서 빠졌을 수도 있고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럼 의미하는 거는 금리는 인하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걸만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알아서 하겠죠. 알아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마 미국 시장에서 오늘 나온 이제 뭐 CPI 발표될 거고 CPI는 약간 좀 낮아질 거로 전망합니다. 헤드라인이 3.4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또 연준 FOMC 쪽에서 나온 얘기 다른 거 다 모르겠고요. 그냥 파월 의장의 톤 하나랑 거기다가 금리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는 어제 신년물 국채금리가 한 1.5% 빠졌어요. 4.4대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10년물 국채 발행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생각보다 입찰률이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온 변화라고 보게 되면 금요일인가가 또 30년물이 있거든요. 네. 생각보다 괜찮네. 그러면 여기서 요 톤과 같이 떨어져서 하게 되면 금리가 어떻게 될까? 요거는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예측을 못하고 대응하는 쪽이다 보니까요. 네. 네. 여전히 전 개인적으로 미국은 안 망할 거면은 금리 인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슬슬 반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금리 인하 다가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벌써 성장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벌써 출발한 게 2차전지예요. 2차전지도 또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약간 개연성이 있게 움직이는 것들이죠. 근데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움직였었던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가 안 갑니다. 주도주가 항상 바뀌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나오면서 더 새롭게
뭔가 가까이 다가와서 그 성장률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종목이 대주전자 재료. 그래. 마음껏 던져. 마음껏 던져. 제가 이거 한타서 사올게요. 네. 그래서 아직 작동은 합니다. 찜. 약속. 찜. 네. 그거 꽤 비싸던데. 한 5만 원 하던데. 아, 100개, 이게 100개, 100개면은 얼마야? 대주전자를 한 몇 주 팔면 됩니다. 아이, 예, 제가.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성장주 쪽을 이제 준비는 하는 단계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처음으로 움직인 게 로봇 쪽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뉴스도 없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뉴스도 없는데 움직인다는 얘기는 일단 준비가 이제 서서히 들어간다고 봐야 될 텐데, 이게, 일단 수급은 지금, 지난번에 수급 보니까 외국인들이 슬슬 사기 시작했고요. 사다 보니까 옆으로 횡보는 됐었고,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이렇게 끌어올려가는 이런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예전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거든요, 네. 주주가. 그렇죠. 근데 바뀌잖아요, 이쪽도.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은 섹터라고 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섹터 움직일 때 주도주 바뀐다는 거 꼭 염두하시고, 먼저, 이거 주도주니까 이게 움직이겠지. 예측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움직인다는 거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미국에서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투자했었을 때 가장 많이 그 설비 투자에 대해서 가장 많이 했던 것 섹터 중에 하나가 60몇 프로가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산업화와 공장 자동화를 위해서 끌어냈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이 단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공장 자동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왔다. 이게 모멘텀으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한국 기업들은 일단 다른 거 됐고 저게 나와야 돼요. 실적이. 실적이 나와야죠. 예. 근데 아마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 떨어지게 되면 실적 발표 시즌까지 그 사이에 그 10년물 국채금리 떨어지면 이런 또 성장주들이 또 반응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보시되 단기적으로 또 저항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맞춰가나 이거는 한번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체크해야 될 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우주항공 이거는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우주항공은 2028년까지 우리나라가 초소형 군주위성 막 쏠 겁니다. 왜 2028년이면은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한데 한 4년 뒤인데요. 5년 안에 중국이 대만 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부담감을 느끼면서 북한 감시해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은 그러니까 지령을 받습니다. 중국한테 주한미군을 그러니까 딱 대만 쪽으로 못 이동시키기 위해서 국지 도발을 해라 라는 쪽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거 군사 위해석으로 감시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네. 그렇게 아니 되면 군사적으로도 네. 전략자산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네. 특히 이 정보 레이더 이런 쪽에 대한 그 한국의 투자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립을 위해서 네. 그런 이야기들은 하더라고 군사 전문가들도. 네, 그래서 왜 무슨 파이버 프로니 이런 종목들 좀 특별한 기술 갖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받는 게 이제 그런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까지 보게 되면 이쪽도 계속 관심을 갖고 그러면 2028년이니까 이제 막 준비하고 그러면 계속 정부에서 발주 나올 겁니다. 우주항공 쪽에서 이제 막 드라이브를 걸고 할 거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변화되는 것들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쪽에 뭐 로봇이나 그리고 또 우주항공 또 게임도 될 것 같긴 한데 게임은 이제 좀 신규작 게임들 이제 가이드라인 나오는 거 좀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손호열 팀장님이 기침하셔서 그만할래요. 네, 빨리 가라고 하신 것 같아서 네, 마지막 침만 삼켰습니다. 예. 침 삼킬 자유는 달라. 예. 그래서 일단 빠르게 이거 어제 것만 정리하게 되면 네. 그래서 뭐 이차전지 쪽에서도 주도주는 바뀌어 있다. 석유화학 쪽들 움직이다 보니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플레이 못 하겠습니다. 너무 어지러워가지고요.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유니드 하나만 보고 갑니다. 동해 석유가스 쪽들은 저는 죽은 테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님이 말씀드렸지만 뭐 그때 오셔서 기자회견하고 세론 나온다면서요. 안 나옵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나 뭐 포스코인터 움직이는 거 봐도 대형주 쪽으로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계속 뭐가 저쪽에 들어갈까 이거 시장이 고민할 것 같기 때문에 이건 여전히 관심 계속 그렇다고 뭐 매매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트렌드가 간다는 거는 아셔야 될 것 같고 순매수하는 쪽에서 현대차는 계속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두산 로보틱스 아까 말씀드린 것들 로봇까지 연결을 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끝!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몇 가지 주요 뉴스들을 한번 보면
그 자동차에서는 요즘은 거의 완성차만 지금 시세가 좀 강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 정도가 이제 시세가 강하고 자동차 부품단에서는 그렇게 시세가 강한 종목들이 잘 없습니다. HL 만도 정도가 강했고 PHA 정도가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뭐 그 정도 상황인데 블룸버그에서 어제 이제 현대차 인도범인이 연내 상장 계획이다라는 발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왔습니다. 인도법인의 현지 기업 공개 신청을 이달에 하고 연내에 상장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 돈을 얼마나 이제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질 건데 2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조에서 35조 정도의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를 할까요? 그 자금을 가지고 일부는 당연히 이제 인도가 제가 계속 인도를 주목하자라는 말씀드린 이유가 인도가 앞으로 엄청난 그 소비력, 인구가 많죠. 인구가 많고 경제가 이렇게 서서히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소비 여력이 커지게 되고 뭐 가전도 살 것이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살 것이고 당연히 우리나라의 뭐 음식료도 이렇게 또 소비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앞으로 잘 팔리는 것들을 봐야 된다.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인도에서 일단은 좀 스타트는 잘 하고 있는데 요 돈을 가지고 결국에는 캐펙스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캐펙스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밸류 체인들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밸류 체인들이 그러면 이제 좀 반사 수혜를 누릴 것인지 그거는 이제 천천히 체크를 할 부분이고 오히려 저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전고점 와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이제 양봉 하나 불쑥 만들어 내놓고 양봉의 시가가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21선에서 반등 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대형주 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이들이 나고 그다음에 이들이 시세가 많이 나면 아마 중소형주 부품주까지 쳐다보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자금을 조달해서 결국에는 주주하는 쪽의 상당 부분에 시드로 활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대차와 기아의 지금 주주분들이 기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게 하나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현대차와 기아가 전고점을 돌파해서 시세를 또 뽑아줄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차 기아와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밸류업 관련해서 하반기에 뭐 지금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제 유일하게 아직까지 이제 엮여져 있는 부분이 안 풀려져 있는 그룹이 현대차 그룹인데 얼마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순환 출자를 끊어낼 것인지에 대한 모멘텀도 아직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그 전기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한 2주 전부터 그렇죠. 주간지 시황에서부터 왜 제가 2차 전지에 대한 시각을 보수적에서 조금 저는 이제 좀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런 내용들을 이미 이제 주간지 시황에서 한 번씩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바닥을 잡아주고 있고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센티와 업황이 좋은 회사들은 이미 어제 다 보셨겠지만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도 차별화된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바닥은 상반기에 바닥은 지금 거의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가장 지금 센티적으로 2차 전지의 하나 중에 하나는 그 닝더스타이죠. 그러니까 CATL에 대해서 미국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한테 센티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시세로 봐야 되는데요. CATL의 지난주 금요일 날 시세가 장중에 한 8% 빠졌었고 어제도 장중에 한 5% 가깝게 빠지다가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틀 동안 저렇게 이제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CATL이 이렇게 안 좋게 돼야 우리나라한테는 긍정적인 그죠? 그런 그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장중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CATL의 시세를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압박을 하면서 국내 2차 전지한테 센티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살아난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한테는 약간의 모멘텀 소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미국에서는 일단 테슬라가 이제 가장 대장인데 여전히 뭐 테슬라는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옆으로 제가 그려놓은 회색 구간에서 박스권 행보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장중에 4% 가깝게 빠지다가 아랫골이 달아서 겨우 $170 유지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테슬라에서 모멘텀을 지금 전기차에서 찾기는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뭐 국내 개별적인 모멘텀, 그 다음에 EU의 이란 뭐 좀 관세 부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부 2차 전지 소재에서 탑재의 그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된 모멘텀, 뭐 그런 부분들이 2차 전지한테는 지금 주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시세가 좀 연속이 될 것인가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저는 보통 이제 시세를 판단할 때 대장주를 가지고 시세를 판단을 합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이 장의 끝은 엔비디아가 만들어 줄 거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우리가 같이 공유를 드렸죠. 왜냐하면 이 시장의 지금 대장주는 AI 시대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이제 엔비디아가 알렸고, 엔비디아가 대장주인데 엔비디아가 꺾이면 이 시장은 끝나는 것이고,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으면 이 시장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액면 분할하고 약간 지금 뭐 하루 올랐다가 오늘 새벽에는 좀 주춤하는 모습이 있는데 시세는 꺾이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지금 시장에서의 2차 전지 섹터 내에서의 뭐 주도주는 누가 뭐래도 저는 이제 그 ESS 쪽에서는 중앙 첨단 소재라는 그 작은 종목이 하나의 시세를 내고 있고, 또 하나의 카테고리는 실리콘 응급제 쪽의 대장주는 시가총액 가장 큰 대주전자 재료가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시세를 보시면 윗꼬리가 길게 달린 것도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선을 그어놓은 거기가 아주 강한 저항이다라는 걸로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그때 이 양봉의 흐름과 오늘의 어제 만들어진 이 양봉과는 뭔가 모양이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대량거래 고점에서 갭 상승과 함께 대량거래가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윗꼬리가 길게 달렸는데 어제는 갭 상승 아니었고요. 거의 뭐 2% 시가는 4% 출발했지만 한 3% 밑으로 내려갔다가 쭉 당겨버리는 그러니까 저항을 장대 양봉으로 매물 소화하면서 올렸다라는 거죠. 갭으로 거기를 뛰어넘은 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장중에 매물을 소화하면서 끌어올린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고, 시세가 아직까지는 좀 싱싱하게 살아있다. 1등주가 시세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나머지 2등주, 3등주한테도 더 시세를 만들 수 있는 그 룸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일단은 대주전자 재료가 어제 만들어진 양봉을 깨는지 안 깨는지가 당분간은 2차 전지 시세한테는, 센티한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관전 포인트, 그죠? 대주전자 재료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른 종목들을 트레이딩 하든지, 아니면 뭐 대주전자 조정을 좀 받을 때 들어가든지, 그런 뭐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거 외에 이제 2차 전지의 하나의 카테고리는 중국 쪽의 공급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전고체 쪽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에코앤드림이 한번 시세 냈다가 증자 뉴스 나오면서 200일선까지 빠졌다가 다시 지금 시세가 올라오고 있는데, 에코앤드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하나의 시세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인터배터리라는 이벤트입니다. 과거에도 우리 그 1분기였죠. 이 1분기에 우리 국내에서 코엑스 했었나요? 그때 배터리 데이 있을 때 가장 강하게 그때 구간에서 시세를 냈던 2차 전지 카테고리는 바로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뭐 세미나가 있고 행사가 있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선보이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커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세를 많이 좀 하락을 했던 이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뭐 레이커 머티리얼스 같은 이런 종목들한테 충분히 이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가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 쪽에 이 센티와 함께 모멘텀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제 오늘 이제 SK-on에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구축 착수한다라는 기사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LG 이노텍은 두 가지 그 긍정적인 뉴스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애플의 급반등, 두 번째가 기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AI 반도체용 기판, 빅테크들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두 번째 재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아무도 요즘 별로 안 보고 있는데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관심이 가는 쪽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어제 2차전지 시세 다 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아직 단기적으로 조금 요즘에 좀 조용한 쪽이 어디냐? 로봇 아닌가 싶은데요, 로봇. 로봇이 어제 LG전자 CEO 그 조주환 CEO가 원래 수익성이 뚜렷하게 개선된다라는 기대감에 가정용 로봇 강화한다라는 단독 기사가 어제 그 오후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좀 조용하게 별로 시세가 나지 않았던 로봇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이 한번 오늘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중에서도 항상 이제 대장주의 흐름을 먼저 봐야 되겠죠. 로봇 쪽에서 대장주면 누구죠? 시가총액 가장 큰 덩치 큰 종목 중에 하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이 될 겁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3조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5조입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 시가총액이 레인보우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지금 앞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제 최근에 야금야금씩 이렇게 반등을 줬습니다. 지금 며칠 연속 상승이에요. 이게 6일 연속 상승인데 어제 기간 수급이 20만 주 이상 들어왔고 거래량이 오래간만에 200만 주 터지면서 오래간만에 의미 있는 이제 양봉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로봇 쪽에서 모멘텀이 한 돈다라면 두산 로보틱스의 이 대장주의 흐름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이 위치를 한번 보시면 7만 원대에서는 최근에 바닥을 잡는 모습이네요. 이번에도 7만 원대에서 바닥 잡고 대신에 올라오면 저항이 어디에 있냐 9만 원과 9만 5천 원 사이에서 박스권 저항이 저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9만 원과 9만 5천 원은 바닥은 7만 원 구간에서의 두산 로보틱스의 박스권 흐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어쨌든 8만 원에서 9만 원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슈팅이 좀 나와주는 흐름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최근에 조금 쉬어가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한테는 좀 에너지를 좀 넣어줄 수 있는 레인보우 보시면 20만 원 저기 위에서 지금 16만 원까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은 차트적인 부담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장주의 흐름을 잘 한번 체크해 보시라 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